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저 얘기가 도지사직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접적 혐의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건 네. 무죄가 나왔어요. 1심도 네. 무죄, 2심도 무죄. 네. 그럼 좀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 뭐 직권남용 무죄인데 이건 허위사실이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재명 지사가,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보건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우리 형 입원시켜 라고 말을 한 건, 지시를 한 건 맞다는 거예요. 다만 네. 그 지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성남시장으로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위법이어서 뭐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TV 토론에 나와서 저는 강제 입원 지시한 적이 없는데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선거법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거고 투표를 하는데 그렇죠. 반드시 영향을 네. 끼쳤을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머릿속에 법원의 생각은 강제 입원 지시는 했다. 다만 그 강제 입원 지시한 행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니니까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왜 그러면 TV 토론에서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뭐가 골치 아프냐면 1심에서 이게 유죄가 나왔잖아요. 벌금 300만 원. 그럼 항소심에서 어떤 형태로든 형량을 다퉈가지고 벌금 100만 원 아래로 떨어뜨리면 하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대법원. 항소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대법원은요. 양형 판단을 안 해요, 별도로. 법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자, 이 공직선거법 이거 위반인지 허위사실인지 보자. 이렇게 해서 무죄 해가지고 파기환송시키지 않으니 무죄로 하지 않는 이상 네. 이게 그냥 유죄 인정하면요.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선 무효가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골치 아플 거예요. 벌금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걸 무죄를 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김상일 평론가. 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뭐 다퉈볼 만하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원의 요새 그 선거법 관련 추세를 보면 이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위 경력을 적어도 그 당선 무효, 네.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당선 무효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를 반영한다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내일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이용호 교수 네. 어떤 상황이었죠? 1심 자체는 그 업무상 위력이 있다고 설령할지어도 영향력이 전달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점하고 무죄였죠? 네, 무죄였습니다. 결국은 또 피해자 다움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냄으로써 성폭력을 당한 사람 행동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 네. 2심에서는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터잡아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업무상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라고 하는 그 지위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할 만하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인지 감수성의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일 대법원에서도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다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용어가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즉 여비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여부가 내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달라지는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참 우연의 일치인가요? 어떻게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결과를 맞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잠룡이 있죠. 김경수 경남지사. 최근에 근황이 좀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그제 재판에 출석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판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이 이제 드루킹이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혹시 1심 판단 뒤집을 만한 전략 있으신지? 진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계속 그런 입장으로 임해왔고요. 남은 재판에서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심 당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나요? 그렇습니다. 모습이 선한데, 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따져보는 거야 큰 의미는 없겠지만, 드루킹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 대략은 마무리된 상황이고 하니, 네. 김경수 지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약간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드루킹 김동원 씨와 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공모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에서 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김동원 씨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면 공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이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김 지사로서는 방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지사에게 대해서 시중에 안이 바뀜이라는 4명의 어떤 잠재적인 대권 주자를 이야기하면서 숙청사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묘하게 물론 현재 박원순 시장은 그런 점에서는 무사하긴 하지만 그 3명의 운명이 동시에 같은 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네. 청와대 내에 그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판이 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랬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그 현상적으로는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는 지금 후보들이 이렇게 낙마를 해가고 있지만 네.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판을 그려가지고 가는데 그럼 그 주체가 내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볼 때 지금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안 맞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저 세 분들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에 대한 그런 예단은 전혀 갖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내년 총선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정치권이 복잡해질 텐데 저런 어떤 굵직한 인사들의 어떤 정치적 운명들이 결국 내년 총선 국면에 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좀 봐야지 않겠어요. 어차피 김경수 지사의 선고는 올 한 10월, 11월인데, 네. 10월, 11월이면 한 달 정도 남은 거예요. 한두 달 남은 거예요. 예상되는 선고 시점.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워낙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미칠 만한 변수가 될까?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부정차장, 네.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이었다라면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뜨겁게 전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은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본인이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잘 마치고 대권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야당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조국 후보자 정도의 그 좋은 그 이미지라면 법무부 장관을 잘 맞춰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면 다음 대권에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더 많은 견제를 했고 또 국민들도 진짜 이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하면 대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좀 면밀히 지켜봤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뜨겁게 검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제 부인이 기소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마찬가지로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더 많은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조금 안 좋은 일에 좀 연루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있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패널이
전국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 그 당시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저희들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여드리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심의 규정 저희 채널A는 철저히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